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다시 또 시장은 개장이 되었습니다. 자, 고품격 종목 상담의 선상클럽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특별 출연을 좀 하셨는데요. 네. 자, 원래 오늘 이제 손대상 멘토죠. 손대상 멘토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자리를 조금 비우게 됐습니다. 뭐 말도 안 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시나요? 손대상 멘토님. 네. 자, 다음에 꼭 참석하시고. 자, 이강무 전문가님. 네. 짧게 저희 선상클럽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선 손대상 전문가의 빈자리를 좀 오늘 제가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또 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 점을 중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들 많이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실물 보니까 상당히 미남이십니다. 아유, 예. 과찬이십니다. 네. 자, 서울 미남. 그리고 옆에는 이제, 예, 대구 미남.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강무 전문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볼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예, 오늘 시청자분들 네. 종목을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물론입니다. 예,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가짐으로 먼저 잠시 식히고 시황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현재 코스피는 202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30.40포인트 나타나고 있고요. 자, 12포인트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0.59%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에 대한 장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주도주의 실종을 들 수 있겠다, 그죠? 자, 이어서 수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7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29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62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가 143만 1,000원으로 오늘 0.6%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가 조금 빠지죠. 2.3% 하락을 하면서 16만 4,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반등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45,800원으로 0.5% 강보합권 움직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오늘 1.4%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SK텔레콤이 0.7%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포스코가 2.2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워렌 버핏의 주식이기도 했죠. 하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작년에 팔고 나갔답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증권업종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핫 트렌드입니다. 증권업종 같이 보시겠습니다. 증권업종 보겠습니다. 자, 증권업종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유안타 증권을 비롯한 증권업종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증권업종 한번 같이 보시면 유안타 증권이 오늘 1.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우증권도 한번 같이 볼게요. 대우증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자, 시장 자체가 하락하자마자 증권업종의 종목군들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시장 상황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증권업종이구나 라는 부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업종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끼어 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리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보겠습니다.
자, 오리온이 오늘 119만 6천 원 나타내고 있네요. 3만 8천 원이 올랐습니다. 3.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이렇게 6거래일 동안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겠죠. 중국 사업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다른 여타의 음식료종과는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면서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가 어제 오늘 양일간 지금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가 떴죠. 바로 태국 법인을 지금은 종속회사에서 탈퇴가 되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자, 삼성전기가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차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하단 권역에서부터 지금 8만원대까지 꾸준히 오르는 상태였는데, 자, 오를 때 이유는 바로 업황에 대한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이라는 회복감, 기대감이 존재를 했다는 거죠. 자, 거기에 갤럭시 X6에 납품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판매량이 얼마가 나타날 건지가 이 삼성전기의 주가를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밑으로 더 내릴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 삼성전기를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코스피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코스닥 시황 준비되셨습니까?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때는 코스닥에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651포인트까지 도약하는 모습 확인했었는데요. 장 초반 때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보다는 개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시장 기조가 어느 정도 동반 기조를 보이면서 상승 반전되는 모습, 하락 반전되는 모습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장 초반은 현재 정강 후약으로 시장이 진행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시장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의 분위기 좀 상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업종 대부분들이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종목에 있어서는 테마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시장에 대한 기조보다는 종목에 대한 강세 흐름들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종 부분들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 테마적인 흐름들이 좀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시장에 대한 주목이 된다라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윤곽이 좀 드러내는 모습들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연출되는데요. 종목군들을 본다라면은 우원개발 그리고 하이스텔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가격 제한선까지 상승은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라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리워지면서 관련된 테마들이 날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하고 있는데요.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좀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송전 관련된 종목군들, 또한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들, 이와 같이 대북 테마를 경험할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테마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업종군들의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과 좀 상반되게 했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많이 손꼽히고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한 상승 추세와 함께 새로운 원료 공급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CT라든지 코스온 그리고 다양한 바이오랜드까지 원료 공급하는 곳까지 확산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업종군들 그리고 테마적인 흐름들이 좀 더 중심적인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시장에 대한 기조 전체적인 부분들보다는 지금 종목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코스닥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현재 코스피는 0.6%대, 그리고 코스닥도 0.6%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에 따른,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소폭 하락하는 과정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추세가 꺾였구나라고 받아들이시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밀병기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오늘도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할 건데요. 전화번호 안내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261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궁금하시죠? 사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지금 당장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무 전문가님, 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상담해 주실 건가요? 우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종목 장세에 있다라면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해드리는 게 좀 소중히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부분은 바로 단기적인 부분,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저도 항상 자리 지키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영업무역 매도해도 될까요? 279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이 3월 10일 날 이상훈 멘토님이 추천하신 걸 보고 사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일단 뭐 판단은 또 시청자님이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를 믿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8%대 수익이 낮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10일 날인데요. 자, 3월 10일 날 59,900원에 매수 체결이 되셨다고 하셨고요. 지금 요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언제까지 빠졌냐면 48,7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59,900원에서 48,800원. 예. 자, 4.3%예요. 자, 4.3% 빠졌다고 손절을 하면 안 돼요. 예.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3% 빠졌다고 손절할 것 같으면 다 손절하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다 손절해야 돼요.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자, 이날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주가 자체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어때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권역에서 거래량의 역전 현상이 한 번 더 나타나고 다음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1차적인 매도로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자리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재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는 방송에서의 1차적인 목표가가 바로 55,000원이었습니다. 그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매도를 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 매수해도 될까요? 279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저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우선 이제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유럽에 대한 기부양책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결고리에 따라간다라면은 유럽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까지 옮겨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이와 같은 주도 업종군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에 대한 좀 더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그 원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 조정이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적 개선을 턴어라운드를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충분히 시장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적인 큰 흐름들을 보신다면요.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발걸음을 많이 확인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서도 AIIB, 아시아 인프라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윤곽이 좀 드러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중국에 대한 주도하에 유럽 시장과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화학 업종군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미국 시장 안에서는 아시아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유럽과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유럽에 대한 안에서도 경제적인 부강 정책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선점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화학 업종군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관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적인 위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은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큰 차트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차트를 보신다면요, 물론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중바닥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업황 기조에 대한 턴 어라운드 시기를 본다면은 충분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조 안에서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은 주가 조정이 나타났을 때 19만 선까지는 충분히 분할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착안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조에서 바닥권을 형성해서 바닥권을 확인해서 주가 상승이 추가적인 연출된다면요. 우선 바닥권을 확인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박스권 형태가 진행되었습니다. 박스권 돌파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시다면요. 일단 지난 다음 매물대까지 충분히 도약도 가능하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신다면요. 30만 원 선까지 도약도 가능하다는 점 착안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깔끔하신데요. 네, 깔끔했나요?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얼굴만큼이나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레드로버 매도해도 될까요? 2695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드로버는 팔지 마십시오. 팔지 마시고요. 자, 주가 자체가 지금 6,040원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현재 관점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695번님이 일전에도 제가 문의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 가격 권역 자체가 이제 상단 권역에서 제가 이런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월봉과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월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추세적인 상승을 앞둔 과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세만 붙어 있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일단 고가 권역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럼 매집 구간 자체 큰 박스는 정해져 있고, 이 주가를 작업을 하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주포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도 존재를 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하단 권역에서 보면 지금 계속적인 지지와 저항 구간을 계속 변곡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하단 권역에서 권리락도 생겼고요. 무상증자가 생기면서 주가 자체는 한 번 더 힘을 잃고 또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금 자리 권역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차라리 바닥 권역 자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자리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자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100원대인데요. 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가 되겠네요. 돌파하고 오늘 이 지지가 나오는데 오늘 파시면 내일 올라갑니다. 자, 시청자분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 반등은 언제까지 보시냐면, 자,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면 이 상단에 6,500원짜리 반등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고가 권역에서의 큰 거래량, 대량 거래량 동반하고 저가 권역에서는 동반하지 못하고 있죠. 반등이 상단에 있는 7,500원까지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볼 때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단식 상승을 이루어지면서 항상 상승을 할 때마다 이렇게 봉이 형성됩니다.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차트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대신 이 매집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질 때는 하단 권역까지
제대로 밀어버린다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7,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다날이네요. 자, 매도해도 될까요? 7753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3, 2, 1. 다날 종목은 지금 매도하면 안 되겠죠. 예, 지금은 수익을 더 끌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 매도의 의견을 물어보신 걸 보니까 수익 구간에서 대응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날 종목은 제가 최근에 이 서울경제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추천주로서 이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우선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을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부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수익 중에 계시겠지만은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관심권에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날을 우선 말씀드린다면요. 다른 여타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보다는 조금 후발주적인 성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를 본다라면은 다날 이제부터는 꼭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한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전자결제 서비스의 종목군들 사실 다날뿐만 아니라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보신다면요.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장 크게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 기조가 가장 강하게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다날 사실은 다른 여타 종목군들보다는 좀 뒤처진 모습들을 확인했었는데요. 일단 올해 초부터 핀테크에 대한 산업 육성이 나오면서 이 전자결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가 소개되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요. 새롭게 삼성페이에 대한 먹거리가 소개되면서 이와 같은 큰 상승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꼭 전자결제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찾기보다는 전자결주 안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찾는 것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수익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다날 지금 자체를 본다라면은 다른 여타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보다는 뒤처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롭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바이오페이 이 부분에서 새로운 신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크루셜텍과 함께 합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날이 소개하고 있는 바이오페이가 올해에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빠르면 상반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올해 안에 출시가 된다면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실적 개선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신기술뿐만 아니라 실적 개선까지 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신다라면 한국정보인증과 같이 새로운 제2의 한국정보인증으로 볼 수 있는 다날 꼭 관심권에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은 이제서야 상승 도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매수 구간이지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상승 구간을 보신다라면요. 가격적인 전략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주가 차트 안에서는 꾸준하게 시장 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봉 상태에서 보신다라면은 어느 다기간 동안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를 거쳤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 만들어냈던 박스권을 돌파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스권 돌파가 예상된다면 1차적으로 했을 때 12,000원, 13,000원까지 가격적인 도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더해진다면 16,000원 선까지도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종목 추천을 다날 하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다날과 크루셜텍을 두 종목을 모두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날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급등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많은 분들이 수익 구간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네요. 자, 은근히 또 자랑 종목 하시는데요. 좀 더 우선 한번 해보세요. 잘한 거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시장에서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크루셜텍이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크루셜텍이 무려 20% 상승 구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지금 단기적인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단기 시간에서도 수익이 난다는 점 꼭 착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라면 수익으로 답변을 해드려야겠죠. 네, 역시 왠지 서울 남자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저하고는 조금 색깔이 또 다르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LS 산전 매수해도 될까요? 656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LS 산전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일단,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매물권역 자체가 상당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쉽게 보시면, 여기에 이 매물권역 자체가 계속적인 박수권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야, 이거 또 지지가 되네. 여기도 지지가 되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이죠. 상단권역도 마찬가지고요. 아, 박수권 매매가 되는구나. 자, 많은 분들이 이걸 다 돌입을 하고 사시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밀리게 돼버렸죠. 밀리니까 어때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상단에 있는 이 가격 권역 얼마입니까? 64,000원, 65,000원대는 상당한 저항 권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자, 거기에서 돌파를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밑에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 못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상승 자체는 의미 없는 상승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요. 물량 정리, 바로 설거지 물량이겠죠. 자, 다시 한번 주가를 딱 올리는데 또 맞춰서 올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쉽게 못 올린다는 거죠. 왜? 앞에 이 구간 자체에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터졌습니까? 이만큼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자리를 쉽게 뚫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우리가 좀 더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그 부분 자체를 64,000원 기준으로 잡고 다시 일봉으로 넘어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놓고 한번 보시면, 자, 1차적인 투매권역 자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투매를 찾으신 거 상당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2차적인 투매가 또 발생을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 자체가 바로 가격적인 변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변곡점 자체를 한번 찝어보면, 자, 첫 번째 변곡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변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차적인 변곡, 그리고 2차적인 변곡이 있을 때, 자, 1차적인 변곡 자체의 상단 권역, 자,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던 자리였고, 하단 권역으로 빠졌을 때는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여기 상단 권역, 이 자리를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기관의 이런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됐고요. 이 자리가 깨지고 난 다음 하단 권역에서는 매도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자, 가격적인 변곡을 봤을 때 64,000원이 박수권 상단입니다. 그러면 그 상단 자리가 64,000원이 되는 거고, 하단 자리 자체는 62,000원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이 제대로 한 번 더 내린다면 61,000원대 요 가격 권역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하단 권역 63,000원이나 그 밑에 61,000원 자리를 보시고 접근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는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NC소프트. 오랜만에 등장했는데요. 자, 김택진 회장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매도해도 될까요? 7780번님이 문의하셨습니다. 3, 2, 1.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종목을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손실 중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 일단은 반등 기조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주총회에 대한 위기감까지 잘 무난히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장에서 시장에 대한 반등 기조가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 뉴스를 확인해 보신다면요. 중국에 대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으로 하여금 주가 반등이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영권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잘 넘어갔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 대한 이슈라면은 좀 더 탄력적인 구간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이 NC소프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에 대한
조정 구간이 있었던 MK 트렌드도 오늘 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중국에 대한 키워드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새로 진출한다는 이야기로 하여금 코라홀딩스도 상한가 가까이 상승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군들이라든지 혹은 AIB 이와 같은 키워드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키워드도 오늘 장에서 새롭게 뜨고 있다는 점이라면 NC소프트 지금은 충분히 더 들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흐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신작에 대한 출시 2분기까지는 좀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주주총회에 대한 모멘텀은 주주총회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완화 국면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주가는 좀 건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의 주가 흔들림이 아니라 주봉상에서 본다라면은 이제는 바닥권을 확인하고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이 박스권 돌파까지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분기까지 좀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본다라면요. 일단 이 박스권 상단 자리에 연출해왔던 22만 5천 원 선까지 도약을 한 번 더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중국에 대한 모멘텀 저 역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카메라에 비치는 네. 우리 둘의 모습이 상당히 뭐 비슷해 보입니다. 훈남 원투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미남 그리고 네. 대구 미남. 자, 채널은 항상 고정하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화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성로입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도레이 케미칼이요. 도레이 케미칼이요. 예, 이게 지금 예. 어떻게 된대? 2만 원에 매수를 한다는데 만약에 내가 안 팔을 수도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 일이라. 예, 그래요. 예. 자, 어머님,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자, 비중과 매수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14,300원에. 예, 14,300원에 10%. 10%요. 예. 많이 사시지 그랬었어요. 왜 10%밖에 못 사셨어요? 그래서 이상로 멘토님 그 설명 듣고 내가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는 예. 항상 비중을 많이 실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더 많이 실으시지 그랬었어요. 지금 한 38% 정도 수익이 났다, 그죠? 예. 예, 그 정도 수익이 났고. 자, 잘하셨어요. 제가 공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알고 싶었어요. 자, 예. 합법적인 부분으로 기업은 상장 폐지를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원래 상장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상장 폐지를 합니다. 예. 자, 왜 상장 폐지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이 엄청 많아요. 주식이 많으면 이제 시장에서도 거래소에서도 사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의사 결정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많이 안 사지만 많이 사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보았을 때 그런 대주주들이 많아질수록 의사 결정을 하기에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얘들이 이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반대를 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방향 자체가 반대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경우에서 얘네들이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자,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원으로 너희 주식을 사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이 주가 자체는 우리가 세력이라면 안 팔아도 됩니다. 2만 원은 적은 가격이야. 나는 2만 5천 원, 3만 원까지 주면 팔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 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안 팔게 되면 이게 비상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장외 주식 거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유동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아이고 그래 200원 적게 먹지 뭐 하고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사실. 예. 그리고 딴 거 사면 돼요, 사실. 예, 그러죠. 예. 이 도레이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일본의 도레이 첨단 소재 자회사거든요. 예. 이 기업이 상당히 알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머님과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익을 남겨주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먹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2만 원 받고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예. 나쁘죠. 예. 맞죠. 예. 잘 될 것 같으니까 저거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요. 한다는 예산은 거예요. 작던데. 예. 자, 그러면 차라리 지금 권역에서 어차피 네. 어머님 38% 나왔어요, 맞죠? 예. 다음에는 비중을 크게 실어가지고 그렇게 또 대응을 하세요.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어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면 또 그 차트나 그래프에 또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뉴스 자체를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고객센터에 상장 폐지가 되는 주가 자체를 추천하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무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진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바로 우량한 회사들이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주가 자체에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전화가 왔다네요. 네. 전화 한번 받아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죠?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네. 어저께 샀는데 잘못 들어갔나 봐요. 아, 최근에. 네, 어저께요. 네. 6만 원에 샀거든요. 네? 6만 원요. 6만 원에 얼마 네. 정도, 얼마만큼 갖고 계세요? 한 10% 되죠? 아, 10% 정도. 앞으로도 더 사업 모으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현재 10%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여보세요? 네. 네, 여기 바깥에 나와가지고요. 네. 저는 어머니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아, 잘 들리세요? 네. 예.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네네. 삼성물산 10% 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네. 일단은 그냥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더 모아가시려고 사신 거예요? 아니요, 단기로 들었어요. 아, 단기로.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왜 사셨어요? 네. 방송 듣고. 네. 삼성물산 맨날 좋다고 하길래. 이거를 지금, 예? 이거를 지금 좋다고 한다고요? 아,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네. 봤어요. 근데 기가 딱 걸렸죠. 그러면 다시 제가 본다라면요. 단순하게 바닥이라 생각돼서 들어갈 자리의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제가 만약에 먼저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종목이요. 이 네. 삼성물산이 과거에 어떤 흐름의 이슈와 모멘텀이 있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네네, 알죠. 네. 예. 지난해 연말 때 이 삼성 지배구조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었잖아요. 네네네. 네. 주가 차트 잠깐 보신다면요. 그때 네. 가격대보다는 많이 밀려 있어요. 네. 그 이유는요,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삼성 SDS라든가, 제일모직이 네. 상장되면서 이미 모멘텀이 소멸됐습니다. 그 아. 모멘텀 때문에 다른, 건설 종목군들보다 좀 더 건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냈었는데, 그 모멘텀 이후부터는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모멘텀이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이 종목이 포함되고 있는 업종을 본다라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건설업황이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이 건설업종군들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내수와 수출 비중이 같이 함께 있어요. 제가 본다라면은 건설업종군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네. 종목에 대한 네. 차별화는 있습니다. 해외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 좀 더 완벽하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 수출 종양이 있는 종목군들을 바라보시기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국내 주택 지표를 좀 더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종군들을 봐야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종목 선택 자체가 지금은 아쉬운 선택이에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됐습니다. 지금 바닥이라 생각해서 들어가는 종목을 선택하기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건축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동원개발이라든지 한샘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네. 건설 업황 종목군들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그 팔까요? 네,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셔갖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서 수익 내시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돼요. 예. 네. 그리고
이 최근에 사실 이 건설업에 대한 관심 많이 높습니다. 금리 네네. 인하라든지 뭐 다양한 대출 상품을 예, 통해서 글쎄요. 네, 예.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 건설업이 아닙니다. 건설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산업 동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아쉽다는 얘기고요. 굳이 네. 건설 업종군들 선택한다라면은 국내 시장에 대한 집중되어 있는 동호개발이라든지 뭐 건축 기자재 쪽에 한샘이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이와 같은 지역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건설 업종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이 한샘이요? 네. 한샘, 동원개발, 동원개발? 네, 서한 이와 같은 종목군들로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3법이 여당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야당에서도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원개발, 서한, 한샘 종목군들 조금은 꾸준한 추세 때문에 들어가기가 버겁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세제 혜택이라든지 재건축의 얘기 나왔을 때는요. 저는 신재생에너지 뭐 혹은 건축 폐기물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목 네. 하나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사무성 네네. 물산 조금은 손실 구간 나오면서 매도를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네. 이 섹터를 이야기 드렸을 때 건축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봐보세요. 네. 네. 예.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제가 제재를 네. 긋는 거는 네. 종목은 네. 자, 저도 모르게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제 관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그럼 앞글자만이라도 사람이 참 인자하게 갈 수 있는 인. 네. 있요. 일단 건축 폐기물 관련된 종목 중에 예. 관심 종목군들이 몇 개 있는데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종목군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무 네. 전문가님이 출연하는 종목 세일즈나 이런 거 보면 그 종목 네. 소개시켜 주시나요? 물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 세일즈 프로그램에 오늘 출연하려는데요. 네. 오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전장에서 종목군들을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오후장에서도 늦지 않게 또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시죠?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후 2시 인으로 시작하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자, 제닉 매수해도 될까요? 5592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의견 사지 마세요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제닉은 지금 주가 추이가 지금 붙었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라가는 주가를 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매집이 되어서 튀기 시작할 때 그 상승 초입권력, 상승 초입에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빠질 때 그냥 사세요. 예. 지금 이렇게 튀고 가면 여기 사면 뭐합니까? 근데 사실. 자, 제닉과 이제 산성 LNS 둘 다 이제 마스크팩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산성 LNS 그 제닉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제닉은 우리가 일명 하유미 팩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유미 씨 연기자가 그 팩 자체를 이제 광고를 시작을 해서 또 커졌고 또 그분은 또 나가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고. 자, 중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산성 LNS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학교 의료진들이 만들어낸 마스크팩이 바로 산성 LNS의 마스크팩입니다. 자, 그런 중국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홍보하는 마스크팩이 좋으냐, 아니면 그 의료진들, 실질적인 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팩이 좋으냐,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죠, 사실. 써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진들이 만든 마스크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제닉이 이만큼 올라갈 때, 자, 산성 LNS는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자, 산성 LNS는 어제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왜 1등 종목을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변에서 꼽살이 끼어서 그냥 붙어서 가는 애들과, 그리고 앞에서 달려가는 애들의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나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등으로 달려가는 애가 꺾여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등, 3등으로 옆에서 꼽사리 껴서 달려가는 애들도 이거 왜 이래? 분위기가 이상한 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전에 사야 돼요?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되겠죠.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시다가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1등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솔리드. 자, 매도해도 될까요? 314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아직은 매도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혹은 손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수익이든 손실이든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가 흐름 안에서는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요. 이 종목에 띄고 있는 업종, 업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기기의 시장에서 이제는 스마트 가전, 스마트 홈 시스템 쪽으로 시장이 많이 넓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시장이라면은 통신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리드가 더 커나갈 수 있는 이유들은요. 그와 같은 시장을 전환되기 위해서 올해까지는 인프라 구성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솔리드 같은 종목군들은 올해까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주가 흐름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일봉의 상태를 본다라면은 조금은 조정 구간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넓은 그림에서 본다라면은 가격 상단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추세를 준비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 상태에서는 꾸준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이 레벨업되고 난 다음에 통신 인프라든가 혹은 네트워크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홈 시스템에서 만물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솔리드와 같은 종목군들, 사실은 이 마진 단가가 조금은 낮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대한 새로운 판매처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종목을 정리하기보다는요, 적어도 이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 상단 자리까지는 한 번은 더 도약을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요, 8,000원 선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요렇게 종목 상담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근데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으시다고요? 네.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한 투자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새로운 먹거리를 통한 시장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떤 것들이 유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가 준비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강연을 통해서 꾸준하게 소개를 드렸던 스마트 가전에 대한 시장, 지스마트 글로벌에 대한 종목을 소개하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무려 시장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얘기들 건네드릴 테니까요. 이 황미영 전문가와 함께 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NH투자증권 미아지점에서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미아 삼거리역 근처에 계신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매일 터지니까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네요. 자, 지금 4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얼리버드 특집 갑니다. 얼리버드 특집이고요.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에서 서울 지하철역 9 반포역 나오시면 설해초등학교라고 해서 설해마을인데요. 설해초등학교 옆에 하나대투증권 반포지점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고요. 4월 4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이 해결되셨습니까? 자,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더 많은 것을 준비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